잠시 혼란스러웠던 점 제가 왜 죄송해야 되죠? 자,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고요. 경찰분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제 뒤에 있는 그 경찰 라인을 조금 밀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경찰 라인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마포구 대흥동 62번지에서 4대 100년 넘게 살아온 이 거식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산으로 제가 이사를 갔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정청래 의원 지역구 주민이었다가 이번에 저 떨어졌습니다. 억울해요. 근데 일하다가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열받아서 KTX 타고 달려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청래 의원은요, 마포구에 온 지 20년 정도 됐고요. 서강대학교 나왔습니다. 이제 차가 나오고 있네요. 제가 왜 발언하면 꼭 이런 일이 생기는지. 잠시 길을 비켜주세요. 제가 본 정청래라고 하는 사람 65년생인데요. 이래 봬도 저보다 2살 어립니다. 30대로 보이죠? 그렇네요 라고 옆에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 눈이 좀 안 좋으신 듯.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20일 단식하는 동안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부정선거, 부정개표 인정하느냐. 많이 쳐다보다가 한쪽 눈만 이렇게 감더라고요.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부정개표에 대한 자료를 약 200페이지 정도 복사해서 드렸습니다. 많이 힘들어 보였는데. 김종인에게 묻겠습니다. 세월호에서 목숨 걸고 단식할 때 너 나와봤어? 문재인도 단식할 때 박영선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합의하자. 이번에도 똑같이 말할 겁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너 그만둬라. 여러분, 가능합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엊그저께 정청래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공작 새누리당이라고 말합니다. 새비리당이라고 말하는데요. 새누리가 마포에 전략 공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죠? 정청래 뭐라 그랬습니까? 김무성이 와라! 안철수도 쌍으로 와라! 싹 보내줄게! 정조에 은퇴시켜줄게! 우리 이런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의 국회의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박수 부탁드리는 거는 이런 정치인이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는 그 응원의 박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집회했다고 나를 고소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구호해 줍시다. 김종인은 사퇴하라! 김종인은 사퇴하라! 제가 목이 아프니까요, 여러분 뒷마디를 3번씩 해주세요. 김종인은 사퇴하라! 김종인은 사퇴하라! 박영선은 은퇴하라! 박영선은 은퇴하라! 정청래는 국회의원이다! 다시 하겠습니다. 정청래를 살려내라! 정청래를 살려내라! 정청래를 살려내라!
저는 민주당원이 아니지만 마포구에서 100년 넘게 단 한 번도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쓰레기들을 찍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또 KTX 타고 가려면 먼 길이지만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자리 뜨지 마시고 끝까지 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정말 김무성이 안철수 박살내겠다고 하는 야성 있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더더욱 힘 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트윗에 올렸던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박영선이가 오래비라고 사진을 찍어서 계속 올리는데 그 사람이 박지원입니다. 자기 오래비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올리지 마십시오. 올리지 마세요. 탈당한 사람이니까 올리지 마세요.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올리면 당에 피해가 가니까 올리지 마십시오 이랬습니다. 한 번만 더 올리면 안 좋은 소리를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또 올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바로 국물 짬밥탕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지원이가 자기 오래비인데 오래비라고 그렇게 자랑한 사람이. 그리고 박영선이가 또 빌리버스트에 나와서 눈물 짜고 울고 할 때 벌써 종편 방송에서는 그 전날 패널이 나와서 박영선이가 울고 짜고 하고 그 다음에 이종거리가 나와서 마무리 짓고 할 것이다 이렇게 벌써 나왔어요. 그게 각본이. 그런데 그대로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날씨 뜨겁고 부끄러운지. 세상에 새누리 종편 그쪽에 다 들통난 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비대위입니다. 중추 역할을 하는 여자예요. 박영선이 물러나라! 김종인이 물러나라! 감사합니다. 구호를 외치면 네, 저희가 이게 집회 시위가 무슨 신고를 한 집회나 시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너무 답답하니까 이 상황이 그러니까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한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이 많고 아침에 정봉주 전 의원이 트위터로 여기 한 5시에 모여보자 이런 트위터를 했을 때 사실 그래 그거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오신 분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EJ에서 이야기하니까 EJ에서 방송 듣고서 이게 뭐야 도대체 내 막이 이런 거 했어 그러고 화가 나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뭐 대부분 다 뭐 어떤 조직에 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해보겠다고 모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전하고 싶은 거는 제대로 전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잘못됐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다. 왜 잘못됐냐 하면 당신들이 한 이 컷오프 자체는 당신들이 바라보고 있고 지지를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전혀 동의를 얻지 못했고 전혀 반대대로 가고 있고 당신들이 싸워야 할 대상들에게 칭찬받고 있고 미소 짓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를 분명히 알려주고 싶어서 여기 모인 겁니다. 맞죠? 정봉주 전 의원 이 자리에 서서 마이크를 무척이나 잡고 싶어 했습니다. 뭐 그분의 깔때기 다들 아실 테니까 얼마나 여기 서서 마이크 들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습니까만은 여기에서 서서 마이크를 들고 정청래에 대한 정청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순간에 선거법에 대해서 이렇게 걸린답니다. 지금 현재
피선거권도 박탈되어 있는 상태고 선거권도 박탈되어 있는 상태고 함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간절히 오고 싶었던 자리지만 못 와서 안타깝다. 그 이야기를 카페직인 저에게 꼭 대신 해달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음은 여기 같이 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지난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던 시절에 정봉주 전 의원도 민주당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싸워왔습니다. 그때 민주당이 가장 앞장서 싸웠던 사람을 잘 못 지켜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나중에 낙검수로 뜨고 나서도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명박이 BBK 출소유주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게 허위사실 유포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감옥에 갔죠. 그때 인기 좋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다 나와서 감옥 갈 때 옆에 서서 막 사진 찍으려고 손 붙잡고 있고 막 어깨로 밀치면서 옆에서 사진 프레임 안에 들어가려고 난리를 쳤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지나니까 그 정치인들이 열심히 도와주겠다고 다시 구출해주겠다 하더니 약속을 못 지켰습니다. 의리를 못 지킨 그런 민주당이 돼버렸죠. 그때 보고서 참 안타까웠었습니다. 지금 더민주가 하고 있는 행태는 그때 일들이 다시 또 오버랩이 됩니다. 정청래 전 의원 더민주에서 가장 선명하고 가장 자기들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 목소리를 대변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월호 식구들이 단식하고 있을 때 옆에서 같이 굶어주면서 같이 단식하고 같이 앞장서서 싸워줬었고, 많은 현안들에서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아서 그 앞에서 앞장서서 같이 이야기해 주었었습니다. 그렇게 앞장서 싸워주던 사람을 보수 언론에서 저 사람이 없어야 민주당이 좀 말랑말랑해 보이고 중간층에서도 지지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에 현혹돼서 그걸 잘라낸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공천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공천 탈락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막 생떼를 쓰고 막 왜 나를 잘라냈냐라고서 아우성 치는 모습 정말 목불인견이고 꼴보기 싫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 단순히 그 한 사람을 꼭 구해내기 위한 정청래의 열혈팬, 정청래 빠돌이가 여기 모여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김종인 대표가 들어와서 민주당을 뭔가 좀 더 혁신해주고 그 이전에 만들어놓은 여러 혁신안들을 잘 계승 발전시키고 또 좀 더 강력한 야당, 또 중간 지지층도 믿음을 갈 수 있는 그런 야당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했고 일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시는 부분이 있어 박수 쳐왔습니다. 그러나 공천에서 의정활동 잘하고 당선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보수 언론의 프레임에 휘말려서 저 사람 잘라내버리겠다라고 흔들리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지지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공천을 제대로 해주길 바랍니다. 또 발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옆으로 오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쌍욕은 하시면 곤란하고요. 구호를 재창하자고 유도하시면 이 모임이 갑자기 해산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66년생이고요. 올해 나이가 이제 51가 됐네요. 제 사무실이 조기에 한 2년 정도 있었는데 이곳은 항상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민주당을 욕하던 곳입니다. 적어도 저희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시는 모습을
하나도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다 같이 추우신 날 오셨는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하시죠. 둘러보면서 반갑습니다. 저는 1974년도에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해 유경수 여사가 피살됐죠. 그리고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시바스리가를 마시면서 또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80년도 광주에서 우리가 속칭 말하는 광주 사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단히 국가가 위험하다고 세뇌를 당해왔던 그런 세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올해 75이신데 아직도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고 유경수 여사를 생각하면 우십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어렵게 저희 어머니를 설득을 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민주당은 또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큰 거 바라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정권은 되찾아야 되는 거고 올바른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게끔 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새누리당이 계속 집권할 때에는 아예 선진국에 있는 올바른 국회의원들을 수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사실은 해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모습이 과연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외쳐왔던 그리고 그렇게 무수히 죽어갔던 그러한 모습을 가진 나라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그런 절망 속에서 조그만 희망을 가지고 있던 분이 오늘 공천 탈락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저도 사무실이 강남에 있지만 직원들 몰래 나와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직원들 중에 팩트TV나 이런 걸 보는 직원들이 혹시나 있으면 저 사람 드디어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서 제가 오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나도 한 12시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만 뭐 그렇게까지 할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적어도 새누리당을 이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조선일보가 정말 좋은 신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에 나오는 얘기들이 다 진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5.18 행사를 하면서 학교 대강당에서 5.18 관련된 비디오를 틀어줄 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그때부터 저는 저희 학교는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12시부터 항상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위가 있는 날은 전 집에 가서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이 다 까져가지고 항상 그 옥도전기를 바르고 집에 들어갔었기 때문에 어머니 앞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가슴 아파하실까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이런 불공정한 언론 환경 속에서 그나마 살아있던 KBS마저도 넘어갔고 이제는 우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은 여기 계신 팩트TV, 오마이TV 또 저기 계시는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죄송하지만 무슨 TV입니까? 아, 예. 이렇게 많은 소수 언론들에 의해서만 저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이 참 슬프긴 하지만 여러분 저희 사무실에서는 조선일보를 보지 않습니다. 동아일보도 보지 않습니다. 중앙일보도 더더욱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조중동 신문들을 보지 않는 운동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아마도 좀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 연세 드신 부모님들께 항상 설득해 주십시오. 어떻게 설득하느냐면 저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어머니, 손녀, 손자들이 정말 좋은 세상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정치가 올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정치가 정의롭게 움직여야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진정한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모든 국민들이 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 매일 일개 중대가 지켜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한나라 당사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바른 삶을 살고 그리고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르신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들은 인터넷에도 많이 나와 있고 팟캐스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지나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을 꼭 가져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 저희 자식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어린 친구들에게 꼭 얘기하십시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어떤 짓거리를 해서 정권을 여태까지 유지해 왔는지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국민들을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총을 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정당, 그리고 컨테이너로 돈을 날라가지고 정치 자금을 댈 수 있는 정당, 전 세계 아마 유일무이한 정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정당이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의 후손들, 후배들에게 꼭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바꾸기 힘들지 모르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정말 좋은 세상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뒤에 계시는 우리 동생들, 그죠? 이 동생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이렇게 추위에 떨며 서 있어야 될까요? 그죠? 저는 제 소개를 좀 안 들은 것 같은데,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당을 믿고 한결같이 매달 돈을 내왔던 당원입니다. 잘 안 들리십니까? 너무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서. 왜 참을 수가 없느냐? 지금 더민주당이, 그죠? 더불어민주당이 손혜원 위원장, 김종인 대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잘 차려진 밥상을 하나씩 만들고 있었어요. 그죠?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표창원이 먹어봐라, 예?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차려놓고 우리가 숟가락을 딱 들으려고 하는데 오늘 숟가락을 여지없이 던져버렸어요. 먹지 말라는 뜻이죠. 참을 수가 없습니다.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니고요. 숟가락 들고 떠먹을 자세를 하고 있는 우리 당원들에게 와서 어떻게 했나요? 뺨짝으로 때린 거예요. 저는 이걸 참을 수가 없어 왔습니다. 저 지금 분당에서 왔어요. 2시간 걸려갖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지역구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당원들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왜 당사 앞에 와서 이 짓을 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당원들을 이렇게 한지로 물어묻습니까? 예?
제가 뉴스를 봤어요. 연합뉴스. 공포의 외인구단이랍니다. 지금 공심이들을, 공포의 외인구단들이 와갖고 야구 보고 있고 지금 딱 나설, 당원들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주전 4번 타자 빼버린 거예요. 정청래가 4번 타자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자, 정당인들,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바쁜 서민들을 대신해서 자신들이 발벗고 나서서 공복이라고 엎드려서 펴달라고 한 사람들이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저 파란 지붕 아래 가서 열심히 일해보겠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느냐고요. 퍼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막상 숟가락 들고 떠먹으려 하니까 숟가락을 뺏어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지금 공포의 외인구단이래요. 지금 야구로 따지면요, 무사만루에 지금 역전패 나고 있는데 무사만루야. 어떡해요? 누가 올라가서 지금 던질 겁니까? 박영선이 던질 겁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영선 지금요 암호 보내가지고 상대편에게 지금 수 다 보여주고 있는 거야. 사인 다 보내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가 완전 무장을 하고 나왔어요. 오늘 몇 시간 동안 여기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왔어요. 참을 수가 없어서. 필리버스터니까 장시간 해야 돼. 정청래 의원 솔직히 말해서 경박해요. 저도 알아요. 경박해요. 그렇지만 이 선수만큼 볼을 잘 치는 선수가 어디 있었어요 그동안. 정청래 의원만큼 골을 넣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런 선수를 빼고 지금 게임을 하자겠다고? 미친 짓이 미친 짓.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팀을 말아먹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팬 입장으로서 제가 이런 걸 보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나? 허탈감, 밀려오는 허탈감. 요거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온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그죠? 네, 맞습니다. 저 이 시간에 솔직히 지금 얘기해서 TV 보면서 따뜻하게 있고 싶어요. 국민들을 편하게 해줘야 돼. 당원들을 편하게 해줘야 되지 않나요? 왜 공포의 외인구단이 와서 주전을 지 마음대로 교체하고 감독이라는 사람자가 와서 왜 마음대로 팬들이 원치도 않는 플레이를 지금 합니까?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셨잖아요. 벽을 보고도 욕을 해라. 김대중 대통령이 그러셨죠. 저 그런 심정으로 왔어요 지금. 이 와중에도 이거를 중계해주는 TV, 제가 오면서 팩트 TV를 온라인으로 계속 보고 왔어요. 하시는 말씀도 들었고 했는데 중원 부원이 되지 않으려고 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팩트 TV, 오마이뉴스 이외에는 지금 어느 누구도 이 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언론은 없어요. KBS 있나요? KBS, MBC, SBS, JTBC 어디 있어요? 왔다 갔어? 뭘 보여준 거예요? 이분들이 아니고는 우리 당원들의 지금 마음을 전달할 길도 없어요 지금. 박영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도 저는 박영선 이해를 해보려고 지금 굉장히 묻은 애를 쓰고 있어. 사실은 MBC 기자 출신이라 갖고 거대 미디어 외에는 SNS를
졸로 보는 건가? 팩트TV를 졸로 보는 건지, 오마이뉴스를 졸로 보는 건지, SNS, 트위터, 페이스북을 졸로 보고 있지 않고서는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옮기기가 참 아깝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정봉주 의원이 지금 해외에 계시네. 이렇게 모아놓고. 미권수 회장님 여기 있고. 참, 답답한 마음에 저도 나왔는데요.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나라도. 왜? 열린 우리당 시절부터 지금까지 당을 지지해왔던 저로서 제 고향이 경상남도 통영이에요. 통영은요 1번만 내면 무조건 당선이에요. 지겹죠. 그런 부모님에게 제가 어떻게든 꼬드겨서 이번에는 1번은 어차피 그 동네는 더불어민주당이 출마한 사람이 없어. 안타깝게도 없어요. 정의당도 없어. 안타까워서 그러면 의원 선거, 그죠? 지역구 의원 선거는 엄마 아버지 마음대로 하셔. 근데 두 번째 거 하는 거는 제발 2번 좀 이랬거든요. 오늘 저는 그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긴장하셔야 되는 분들이 누구냐면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신청하신 분들 오줌 지리고 있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나와서 여기 있어야 돼 지금. 그지 않아요? 비례대표 신청하신 분들이 정청래 한 명 날리면 그분들은 몇 명이 떨어질까요? 15명. 저는 그래서 마음에 이제 정당 투표는 그냥 4번 찍으려고 4번 찍으려고. 안 그래? 아니 우리에게 숟가락 뺏었으면 그 숟가락 내가 찾아가야지 다시 어디 줄 대로. 그잖아요? 아니 이 엄동설안에 지금 꽃샘추위 불어갖고 이 동생들 이렇게 벌 세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 쳐들어가. 역자하지 마. 안 쳐들어가. 왜? 쳐들어가 본다고 바뀔 게 있겠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4월 13일날 가갖고 의사표시를 할 겁니다. 저는 이 의사를 계속해서 4월 13일까지 트윗, 페이스북, 카톡 다 올릴 거예요. 왜? 잘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원 무서운 줄 모르는 당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당원 무서워하지 않는 당은 필요가 없습니다. 당원을 무시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무시하시겠습니까? 당원조차 무시하는 당, 국민을 우습게 할 게 뻔합니다. 제가 세월호 사건 말아먹은 거 이렇게 저렇게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필리버스터 말아먹으려고 한 거 어떻게 저렇게 이해해 보려고 그랬어요. 오늘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은 이 사건은 이해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뭘로 할 수 있나요? 오늘 당에서 우리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뭔가를 내놓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손혜원 위원장님은 페이스북에 잠깐 올렸더구만요. 뭐라고? 남편이 그분들이 찍을까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찍을 사람이었다면 그 전에 찍었겠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20몇 프로 나오는 지지도 내일부터 아마 내리막길을 달릴 겁니다. 정청래 의원을 구제해내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그동안 어느 정치인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외쳐주고 트위터에 손가락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치인은요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게 그게 미덕이자 의무예요. 그런데 당원들 마음도 이해 못하고 민의를 대표하는 개뿔. 제가
나이가 43이에요. 올해 43이라 40이 되면 뭔가 보일 줄 알아서 세상이요. 40이 넘고도 보이지는 않아. 깜깜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아마 당원이든 당원이 아니든 정청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여기를 나와서 계속되어야 됩니다. 저는요, 장갑 끼고 온 거 보이시죠? 이건 어떤 거예요, 사실은? 꺼내갖고 왔어요. 오늘 몇 시까지 있을 줄 모르고. 필리버스터니까, 말 그대로. 지금 우리 당원들 답답한 마음에 나오고 지금 이 퇴근길을 또 달려올까 마음에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오세요. 팩트TV를 보고 계신 당원님들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저들은 또 그러려니 할 겁니다. 또 그러려니 하는 당직자들과 의원님들 이번 4월 13일에 코피 터질 겁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반드시 이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정청래 살려내야 됩니다. 저분만큼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분이 없어요. 없지 않나요? 그게 정치인의 당연한 의무잖아요. 청래는 정치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를 한 것뿐입니다. 공갈 치지 마라. 이게 무슨 막말이에요? 막말 아닙니다. 이게 막말이야? 아닙니다. 우리 형님들, 동생들, 이게 공갈이 막말이에요? 미친놈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혈압만 올라. 국민의당으로 가신 분들 중 혹은 정의당으로 가신 우리 이웃시민 정말 마음이 아파요. 왜 갔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마음이 살짝 이해가 되려고 그래. 살짝. 아니 이렇게 뒤통수를 치니까 안 가고 싶겠어요? 아니 이렇게 뒤통수를 치고 숟가락을 뺏고 밥그릇을 쳐버리는데 미치지 않을 당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빡치게 만들어도 됩니까, 당이? 당원을 이렇게 빡치게 만들어도 됩니까? 왜? 박영선 의원님 트위터예요. 우리 방금 보여준 트위터가 박영선 의원님 트위터인데 EJ 팟캐스트 내용이 사실과 굉장히 다르답니다. 박영선 나와라. 아니 뭐 지금 이게 집회가 아니니까 구호는 외치지 말래요. 우리는 당원이기 이전에 국민이고 법을 지킬 의무는 있으니까 구호는 안 지켜요. 제가 구호 들어놓은 것도 아니고. 이 박영선이는 며칠 뒤에 언젠가 제가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콘서트 연대며 며칠 있다가 내일인가요? 일요일. 자 여기 모이신 분들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당원의 무서움과 준원함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는 길에 트윗을 날렸어요. 내일 가갖고 마음에는 옛날에 김두한 의원이 똥물 이렇게 팍 뿌렸던 거 한번 해보려고. 진짜 해보고 싶어. 맞습니다. 가서 합시다. 그분한테 그것도 사실 아깝긴 해요. 지금 당이 조금 한 발 앞서 가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밀었어. 그래갖고 어쩌게 해갖고 다시 일어섰는데 또 한 발을 디디려고 하는데 또 뒤에서 누군가 다리를 걸어. 이거 가라는 얘기인가요? 뭐 가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저는 새누리당이 굉장히 부러워요.
뭐가 부러운지 얘기해 드릴까요? 얼마 전에 윤모 씨가 술 먹고 죽여버리겠다며. 그랬더니 이모 씨는 술 먹고 한 얘기니까 괜찮아. 그랬다며. 우리 당은 이 정도도 못 알아줍니까? 그 정도도 안아줄 수 있는 가슴이 안 됩니까? 정청래 한 명도 품을 수 없는 가슴으로 어떻게 국민을, 당원을 안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박영수 인천에 빠이나. 정청래 한 명도 안을 수 없는 당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새누리는 저렇게 뻘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서로서로 품어주는데 왜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을 못 쫓아서 안달입니까? 왜 새누리 이중대라는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당원들을 우습게 보는 공포의 외인구단, 당직자들, 지도부는 각성해야 됩니다. 당원을 우습게 하는 당은 더 이상 우리의 당이 아닙니다. 이걸 풀어 보여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그렇게 우리가 울었는데, 그죠? 그렇게 가슴을 찢었는데 왜 지금 또 당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습니까? 왜 대못을 박습니까? 민주주의의 최후에 부르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 정청래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당원들의 무서움을 보여줍시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이 모임이 집회 시위 신고가 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호를 이렇게 발언하시는 분이 구호를 유도해서 여러분들이 구호를 제창하시면 제지를 받아서 해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언하시는 분은 구호 제창을 유도하지 말아주시고요. 부탁드려요. 쌍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편히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퇴근하고 이리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같이 나눠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내일도 5시에 모여서 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응답 좀 해주세요. 자, 계속 발언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많이 오주셔 감사하고요. 저는 경기도 부천에 사는 통신보안 아이디를 쓰는 10년 넘은 민주당원입니다. 중앙대의원이고요. 지역에서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청래 의원 때문에 통쾌, 상쾌, 명쾌한 그런 것 때문에 당원으로 계속 당비를 내고 활동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나이는 돼지띠 59년생입니다. 여기 가끔 보니까 저랑 같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보이시고 또 이상호 기자님도 보이시고 그러는데요. 제가 탄핵 때 요 국민은행 옆에 그때도 굉장히 추웠는데 오늘도 굉장히 춥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당사가 오늘 여기에 있는지 아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알아가지고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날씨가 추운데요. 날씨도 춥고 몸도 춥고 마음도 춥고 요즘 다 주머니도 춥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래도 김종인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하실 일이라 믿고 또 간혹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집권하기 위해서 4.13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경험도 많으시고 경륜도 있으시고 비록 우리와 적이 있는 편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셨지만 우리 더민주당에 오셔서 4.13 총선을 승리로 이끌고 마침내 새누리당을 물리치고 우리가 정권을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참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는 도저히 이해하고 이해하더라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내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또 이런 생각도 한번 좀 재밌게 해봅니다. 정청래 의원 정청래 일병 구하게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소명해 주시고, 그래서 뭐 징계가 이렇게 저는 출마하지 못할까 또 나오지 못할까 걱정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해 주셔서 징계는 무사히 잘 넘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우리 더민주당에서 가장 우리 당원들을 시원하게 해주고 문제 있을 때마다 명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게 이렇게 해주는 우리 민주당 내 국회의원님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저는 단연 정청래 의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기뻐하고 있고, 우리 지역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심히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당원들께서도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우리 정청래 의원의 그 인기도라든지 지도라든지 그게 인터넷이나 SNS 등등에서 얼마 있는지 시험하시는지 아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요즘 종편에서 뭐 상대당 새누리당 뭐 의원이 실수했다는 것 때문에 모든 화제가 묻히고 뭐 방송 매스컴에서 그쪽으로 가니까 우리 인기 있는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에 화제에 올려놓고 우리 네티즌들이라든지 지지자들이라든지 그 힘을 한번 좀 보고 싶고, 그래서 좀 다시 살리려는 그런 절정적인 어떤 드라마를 연출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도 한번 스스로 오면서 이안을 삼아보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청래 의원을 사랑해 주시고 또 정청래 의원을 지지해 주시고 우리 당대표로서의 시원한 그거를 만끽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뭐 우리 당 모든 의원 한 분 한 분을 뭐 다 칭찬해 주시고 다 훌륭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청래 의원이 더 민주당에서 가장 많은 지지자들과 또한 유권자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물론 뭐 천박스럽다 뭐 말을 막 한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보 세력과 네티즌들과 젊은 청장년 어른들에게 좀 호응을 얻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예, 마지막 힘껏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같은 그 정경들이 추운데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를 이렇게 잘 보호해주기 위해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경들 위해서도 힘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제 아들도 지금 군대 가가지고 열심히 복무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계속 정청래 의원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이 집회는 계속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도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내일도 계속해서 우리 정청래 의원이 살아날 때까지 계속 이 집회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희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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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사람의 얼굴이 안 보여? 그 경근씨 보내갖고 그 조명 갖고 오라고 시켜요. 안 때문에. 안 된대요? 안 돼. 계시면 되는데
묵상해라. 여기밖에 안 나온다. 법을 만든 사람이 법을 더 안 지키는데 무슨 법이 어딨어. 우리는 지켜주자고요. 되도록이면. 지금 끝나는 분위기 아닌가 지금? 저는 얼마 전 10만 온라인 당원 모집에 참여해가지고 오늘 분노에 떨면서 8단계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완전 마비가 돼 있더라고요. 급한 대로 당비 그 모바일 결제하는 걸 취소를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탈당은 하지 맙시다. 일단 결정되니까. 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탈당하지 맙시다. 제가 당원에 가입한 이유는 새로운 그 기운, 참 인재들이 모여서 그 기운에 동참하고 싶어서 입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뭐 설전에 나오는 이상한 양반을 보면서 아 저런 인재도 있구나 생각하면서 잠깐 실망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분위기가 뭔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여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한 20여 명에 되는 그 인재들이 앞으로 그 설전에 나온 그분처럼 그렇게 변절될지 또 훌륭하게 자라서 우리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이 될지 몇 분이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분이 큰 소나무가 되어가지고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이 되려면 얼마만큼 세월이 소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의 희망을 품고 그 동참하는 분위기 속에서 좋아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이지만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얀 흰머리의 영감님이 역시나 저의 등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누리당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려고 했는데 우리의 한 마리 앵무새를 찌른 저 영감님이 보기 싫어서 탈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주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의를 위해서 사는 국민이 되기를 희망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나옵니까? 팩트TV 같은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충남 서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29살 조성훈이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쓰게 된 이유는 우선은 계속 지켜보고 있으려고 했었으나 제가 근무 관계상 좀 먼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참 겸손인 진짜 정청래 의원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진짜 그 정청래 의원의 제 그 톡톡 쏘는 그 사이다 같은 모습에 정말 반했습니다, 진짜. 그리고 그와 비슷한 정봉주 의원 역시 좋아합니다. 정봉주 의원에 이어서 정청래 의원이 더 이상 민주당에 희생되게 이리 억제 정말 바랍니다. 저는 작년 11월인가 10월달경에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일 때 그때 당원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정청래 의원이 공갈 발언으로 인해서 진짜 옆에 TV조선이나 종편에 의해 갈기갈기 찍혔을 때입니다. 진짜 가슴이 아프고 통탄에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두 개 들자. 네. 네, 저희 좀 늦었습니다. 좀 이것 때문에. 그래서 당원을 가입했습니다. 그 최근에는
최근에는 100만원을 내고 그 청년 비례대표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청년 당당 다준다 연구소 같은 소속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일반 이 민주당의 마인드, 지금 여러분과 같은 그 진보적인 정의로워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세상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한 청년으로서 그 청년 비례대표에 지원했고, 그 전 활동 실적이 없기 때문에 소속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100만 원이 요번 4월 13일 총선 때 쓰길 바라면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100만 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최근에 김종인 대표님, 솔직히 김종인 대표님, 진짜 제가 청년과 더불어 경제 콘서트 때 김종인 대표님 보고 싶어서 국회의사당까지 갔었습니다. 그때 본 김종인 대표님의 모습은 진짜 덤덤하면서도 무뚝뚝하면서도 할 말을 할 줄 아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좀 좋았어요, 진짜. 그리고 필리버스터 때 진짜 박영선 죄송합니다. 감정이 좀 울컥한 나머지 박영선 진짜 박영선하고 김종인 대표님 둘 다 욕하고 싶다. 김종인 대표님은 어차피 선거에 책임을 지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이후 야권 통합이라는 아젠다를 가지고 국민의당을 아주 지지율을 5% 이내까지 떨어뜨릴 정도로 맹공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진짜 좋았습니다. 그러나 정청래 의원은 작년에 갈기가 찍혀서 각각이나 이제서야 생존한 사람을, 그리고 면제까지 시켜주신 분을 다시 한 번 더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진짜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청래 의원만큼 아이돌같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얼굴을 알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386의 우원식 의원, 그리고 이인영 의원 같은 분이 얼굴 반응이 됩니까? 정청래 의원 정도가 돼야지 얼굴 반응이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힘내라 힘! 네. 죄송합니다. 저 같은 경우 피켓을 들면서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은 이유는 이 말을 하는 게 당연하고 당당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함을 나타내려면 개방적인 정직함이 있어야 된다 생각했기에 얼굴을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회사에 제 얼굴이 뉴스에 나와서 공개되다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살아나야 합니다. 벌써 제가 어제 마포에 있는 EJ 안가를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가 나타난다 방송도 그때 같이 진행했었는데요. 그 팟캐스트로 올라오면 알게 되겠지만 그때 진성전 의원, 손혜원 위원장, 그 양정철 씨가 나오셨는데요. 그때 오늘과 같은 일이 있을 거라 예측을 하셨는지
정청래 의원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상합니다. 정청래 의원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때 진짜 얼마나 이런 일이 터질 것을 예측했는지 정청래 의원이 그때 작년에 있었던 일 또 이번에도 당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진성준 의원, 손혜원 의원 계속 정청래 의원을 계속 걱정했습니다. 진짜가 나타난다 해서. 그런데 오늘과 같은 사단이 터질 줄은 진짜 예측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 학교를 다니게 된 19살, 만 18살의 대구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대구 소년이 인터넷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JTBC 내용인데요. 그때 이목희 의원, 그리고 정청래 의원이 컷오프 당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했을 때 제가 그 애한테 얘기했어요. 설마 진짜 정청래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이렇게 더 있기를 없게 되었고 국민들한테 더 얼굴을 알게 되었고 민주당의 간판으로서 필리버스터에서 열심히 활동했는데 만약에 정청래 의원을 컷오프 시킨다면 그것은 아니다. 진짜 아니다. 그러니까 그 19살 소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자. 아니다 진짜.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한 제가 후회스럽고 한탄스럽습니다. 진짜 이런 일은 안 터져야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안 터져야 될 일이고 일어나서 안 될 일인데 왜 이런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까? 저는 진짜 최소한 이 의견이 반영되길 바라면서 의견이 바뀌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 떨어질 거예요. 안 떨어지길 바라면서 이 자리에서 꼭 이 의견이 반영되길 바라면서 이 신동의 빌딩 앞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흥분을 한 나머지 지금 이상 제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저 앞에 기다린 분도 있다 보니까 제 다음 사람한테 넘기기로 하겠습니다. 저희 말이 좀 길었습니다. 저 할 말도 많긴 많았는데 할 얘기하면 지금 안정화된 더불어민주당을 분열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에 진짜 답답합니다. 오랜만에 진짜 제 국민의당 그 의원들 나가서 얼마나 이거 더불어민주당 진짜 얼마나 진짜 조용해지고 이제 안정화됐습니까? 그걸로 진짜 얼마나 진짜 마음이 평온했지 진짜. 제 동생이 새누리당 쪽 보수 쪽 지지자인데 걔한테 얘기할 때나 이제는 진짜 새누리당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안정화됐냐. 이제는 우리는 콩가루 집안이 아니다. 얘기할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또 콩가루 집안을 만들려고 하는지 안정화 시켜놨는데 왜 또 분열을 만드는지 넘기겠습니다. 이 친구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절절한 마음이 우리 여기 있는 분들 마음 다 비슷할 겁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저기 트위터나 페북으로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연락이 많이 오는데 지지하시고 계신 분들이 여기 모이신 분들 기운들 내시고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많이 문자나 트위터로 오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정청래 의원을 위해서도 왔지만 더민주의 공천 형태에 대해서 비판할 게 있으니까 좀 제대로 좀 만들어달라는 그런 간곡한 우리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도 모인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강동원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요. 투표한 곳에서 개표하자고 이야기했고 대선에 부정이 있었다고 이야기한 거로 보수 언론에서 집중타를 맞으면서 쓰러져 가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도 컷오프도 됐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다시 재심하실 때에 강동원 의원도 다시 한번 재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퇴근길에 여기 들르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시면 같이 여기서 이야기 나눌 수 있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자리는 집회 시위 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호를 재창하자고 하거나 뭐 하면 곤란하니까 공안 피해 주시고요. 내일도 5시부터 모여서 또 이 자리에서 국민들의 필리버스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발언 듣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얘기함에 앞서서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있게 해주신 모든 현재 살고 계신 분들과 하늘에 계신 모든 분들께 영광을 돌리며 죄송한 말씀을 올리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테러방지법 관련해서 시민 필리버스터가 있었죠. 이제 그런 시민 필리버스터를 참여했을 때도 가장 강요하고 강조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그다음에 첫 번째는 제가 정치인도 아니고 국회의원들보다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원보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걔네들 국회의원들보다 잘난 점이 딱 하나 있다는 겁니다.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 전 대한민국의 국민이거든요. 그거를 좀 무서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물론 당원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예. 도저히 아침에 속보를 보는데 어이가 없어서 참 부들부들 떨리고 참 속상하더라고요.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정청래 의원님에 대해서 공천 탈락 부분에서 많이 이제 통탄하고 계시고 분노하고 계시고 화가 많이 난 상태고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일단 온 이유가 수만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정치는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좋은 사람 뽑으면 좋겠지만 나쁜 놈 뽑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잖아요. 한국 정치는 특히 더. 근데 지금 수많은 분들, 이렇게 여러 기자분들, 이렇게 국민분들, 당원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 하는 거 참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이거 당연한 겁니다. 국민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기가 또 변질됐는데, 제가 출발했을 때는 굉장히 막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인천에서 택시 타고 왔는데, 모든 분들이 이제 정청래 의원이 좋은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박영선 의원이 단수공천 받은 거에 대해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종걸 의원이 단수공천 받은 것도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어이가 없어 하는 부분이 단순하게 정청래 의원의 공천 탈락 이 부분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선 의원과 수많은 안 좋은, 질이 나쁜, 전적이 안 좋은, 굉장히 민주적이지 못했던, 국민을 생각하지 않은 그런 정치인들이 이번 공천을 받았는데 국민을 위해서 바른 말을 했고
바른 행동을 하고 있으며 언제나 실천하며 뭐 민중총궐기의 그 추운 날씨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지켜줬던 정청래 의원 및 다른 의원님들도 계셨지만요.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분들을 지켜주지 못할 망정 왜 자기들 기득권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자기들이 가진 게 뭐 얼마나 대단하기를 더 갖고 싶어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국민들이 뽑아줬으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지 얼마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얼마나 맛있는 걸 갖고 싶어서 얼마나 멋있는 차를 타고 싶어서 그런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은요 뭐 대통령도 포함이요 부끄러운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쪽팔린지 알았으면 좋겠고요. 뭐 당신네들이 보는 언론은 한정적이고 내용을 많이 왜곡했고 당신들 입맛에 땡기는 것만 챙겨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요. 왜냐면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자기들의 개일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은요 국회 앞에서 시민 필리버스터 할 때도 얘기했었지만요 첫 번째는요 물론 지금 뭐 새누리당을 뭐 보수다라고 하고 뭐 더민주를 뭐 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 말도 저는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새누리당이 보수죠? 아니죠. 새누리당은요 그런 보수다 진보다 이런 진영 논리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예, 민주주의를 해치는 정당이고요. 새누리의 뿌리를 파고들면요 범죄 집단이죠. 예? 아니 새누리당 의원들 다 왔으면 좋겠네.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떳떳하게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당당한지 죄를 안 지었는지 자기가 그렇게 당당하면서 어떻게 새누리에 존속할 수 있는지 저는 뭐 일개 국민이지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요 물론 뭐 민주주의 기틀 뭐 상권 분리 정당 뭐 등등등에 대한 뭐 모든 여건이 있겠지만요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인 국민 아닙니까? 근데 그 국민을 바라보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자기들의 그 색깔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물론 중요하겠지요. 근데 저는요 혹시라도 저라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좌우 그런 진영 논리를 따지기 전에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쯤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부끄러운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얘기 쭉 듣고 오면서도 방송을 봤는데요. 뭐 당원 여러분들의 이제 극도한 흥분 상태로 인해서 뭐 탈퇴를 한다 만다 뭐 했다 안 했다 안 할 것이다 할 것이다 앞으로의 방향성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뭐 많이들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뭉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 상황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어떠한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상식적으로 바라봤을 때 기본적으로 바라봤을 때 전과를 바라봤을 때 있잖아요. 단순하게만 바라보면요 일단은 어떻게 정청래 의원님이랑 박영선이랑 비교가 됩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그 2월 27일인가요? 저번 달이네요. 그 대한 무슨 모임인가 있었나 봐요. 거기 박영선이 참여를 했었는데 다들 뭐 알고 계시겠죠? 개인이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 뭐 김무성도 참여를 했는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뭐라고 했었냐면 아니 지가 참여를 했으면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도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불합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더불어민주당의 의견을 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인 것 마냥 뭔가 공주병 걸린 사람처럼 왕인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의 발언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데미지, 야권 연대에 어떤 피해를 입힐지런 상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임을 주최했던 목사, 사회 목사, 또 이제 전적을 따보니까 참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이상한 사람들끼리 모인 그런 모임에서 박영선이 있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거기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끄집어 올려서 뭔가 자기가 얘기하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의견이다, 이런 식의 의견 피력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무슨 이제 핵심은 성소수자에 대한 비하, 그리고 인권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를 했었죠. 이건 모두가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거는 사실이고요. 방송에도 나왔었고요.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다시 말하는데요. 저번 달에 어떤 이상한 모임, 제가 지금 그 모임이 생각이 안 나서 잠시 핸드폰 보겠습니다. 예, 그쵸. 무슨 기독교, 사이비 같습니다. 예. 사이비는 아닌가요? 예. 2월 29일이네요. 예. 대한민국 살리기 나라 사랑 운동본부에서 대표 이용훈 목사가 주최를 하고, 또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표 정강훈 목사가 주관한 3당 대표 초청 국회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거기 이제 김무성도 참석을 했고요. 박영선이 참석을 했었는데, 정확히 거기서 박영선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차별금지법과 동성애법, 이슬람과 인권 관련 법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동성애 법은 자연과,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정치인의 발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법이다. 이런 법에 더불어민주당은 한기총의 모든 목사님들과 뜻을 같이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참 이상한 얘기죠. 지가 얘기하는데 왜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얘기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정치인이고요. 정치인이면 국민을 대신해야 하는 거예요. 지역구에 국민이 몇 명 있네요. 얼마나 많아요. 그 모든 지역구 국민들을 위해서 사는 게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 표를 받았으면 똑바로 해야죠. 그쵸? 근데 하나님의 섭리로 정치를 합니까? 제가 지금 기독교를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정치를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주의 기원으로 합니까? 아니, 그걸 보는데 어이가 없어서 딱 한 분이 한 분이 아니고요, 한 명이 딱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정치를 한다는데 바로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죠.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경제가 살아났다. 어제 또 얘기했나요? 그래서 3월 2일날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했었냐. 아무튼 1월, 2월, 3월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었죠. 경제가 막 안 좋다, 정신 차려라 등등등 얘기를 많이 하더니, 그저께 오전인가요? 그날은 탁자를 탁 치진 않았는데, 그날 경제가 회복 상승세다. 그래서 이제 어제자 뉴스룸에서 이제 팩트체크에서 나왔었죠. 이게 정말 팩트인지 아닌지 결론은 아닌 걸로 발견이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정치 물론 좋다 이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예. 그 수많은 모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는 그 나쁜 국회의원들을 욕하고 싶어서 나왔다 이겁니다. 거기에 핵심은요, 박영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요, 정청래 만세를 외치려고 쓴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치했던 사람 알아요. 정청래 의원이 좋은 사람인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아요. 다 아는 내용 되풀이하고 싶지 않고, 저는 박영선이 공천받았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돼서 나왔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지만요, 국민을 위한 정치는요, 입법부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은요,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든 사람들이죠. 국민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뭐 하나님의 섭리 이런 소리는 듣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뭐 야권 분열 사태가 지금 많이 심각했다가 뭐 필리버스를 통해서 이제 잠잠했다가 박영선의 이제 옆통수치기로 인해서 또 이제 난리가 났다가 김종인 대표와 뭐 마지막 이제 피날레 장식한 이종걸 의원의 그런 뭐 보여주기식 정치 참 가짜나 죽겠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요, 오전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혹시나 했어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오전에 속보를 보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참 말이 되는 공천인가. 근데 정청래 의원이 떨어지고 박영선 이종걸이 떨어졌으면 이해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납득은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요, 아니 국민을 위해서 정치했던 사람은 떨어뜨리고 뭐 이상한 이쪽과 저쪽 간을 보며 박쥐 짓을 한 정치인을 어떻게 공천을 시켰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해서 박영선은 국민의당이랑 저울질 많이 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박영선 의원이 국민의당 안철수랑 같이 가려고 저울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난리 났었습니다. 사람들 많이 떠났고요. 이거는 지금 꺼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간보다가 그래 단수공천, 경선도 안 하고 지가 뭐 됩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야권 분열을 시키는 것은 외압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안에 있는 엑스맨들이 정말 많다고, 정말 많이 크게 작용되거든요. 어떤 사회 집단이든지 물을 썩게 만드는 쓰레기 같은 미꾸라지들 있잖아요. 깨끗한 물을 흐리게 만드는 쓰레기 같은 미꾸라지들 있잖아요. 적어도 물을 흐리는 그런 쓰레기 같은 미꾸라지들이 있으면 잡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공천을 시켰을까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지금 김종인 대표한테. 근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는데, 뭐 조중동 종편의 개소리를 말 한마디로 휘어잡는 것을 보고 이 사람 참 정치를 정치적으로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안철수가 뭐라고 쭝얼거리고 뭐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고 필리버스터 이제 중단의 사태에 대해서도 여론이 들끓고 언론에서 이상한 소리를 했을 때도 김종인 대표가 한마디 내던졌는데 싹 사라지고 약간 뭐랄까 시점 전환을 잘 시키더라고요. 그것도 능력이죠. 근데 그런 화끈한 맛은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번 상황은 그 어떤 기본적인 지식과 당연한 상식으로 생각을 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 이게 지금 뭐 뒤에 참 고생하고 있는, 춥겠죠. 이 시간에 왜 나와서 추위에 떨면서 이 뒤에 있는 의경들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뭐 까라면 까는 게 의경이고 군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서 있어서 그렇겠지만요, 저는 와서 봤는데 이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몇만 명 군집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얘기를 들어주세요 이거 아닙니까? 불합리하니까, 이건 비상식적이니까,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고 다들 생업이 있고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위에 떨면서도 이 자리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적어도 아휴 참 어이가 없네. 이게요. 뭐 국민들과 언론 그리고 이제 당원들을 무서워서 입고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 저 같으면요 고마워서라도 미안해서라도 나와서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쯤 되면 왜 어떻게 육하원칙 의거해서 이유를 설명해야 국민들이 납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이가 없네요. 이것은 제1 야당의 쪽팔린 모습인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그러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할 말이 많지만요. 저 마이크 잡으면 2박 3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짧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예. 중요한 거 일단 먼저 말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당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외치면요. 더불어민주당 측은 어떠한 합리적인 상식적인 이유를 밝혔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